자, 2027학년도 대비 6월 모의평가 영어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르신 학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당황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6월 영어가 왜 어려웠나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차근차근 분석을 해볼 텐데, 이번 6월에 오답률 탑 10의 평균을 내어보면은 67.6% 정도의 오답률이에요. 그런데 작년 수능 1%가 3.11%였던 작년 수능의 탑 10 오답률 평균은 71.4%예요. 결론만 얘기를 하면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쉬웠다. 그렇지만 상위권을 흔드는 힘은 충분히 강했다 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의 1등급을 탑 10의 오답률을 비교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보면 중위값이 4.5%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측되는 1등급의 비율은 4.5%이고 2등급은 15%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1, 2등급을 누적해서 19.5%인데 작년 수능과 비교를 해보면 1등급은 3.11%로 불수능 중에서도 불수능이었죠. 그리고 2등급도 14.35%였어요. 두 개의 누적 합산이 17.46%이기 때문에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도 예측이 되는 것이고 2등급의 비율이 약간은 더 늘어났다고 예측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15%보다도 조금 더 많은 비율이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급은 맞지만 2026년 수능보다는 소폭 낮다. 제가 계속 반복드리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자, 탑 10 오답률을 평균을 내어봤을 때 6월 67.6%의 평균이 나오고 수능에서는 72.4%의 오답률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6월이 수능보다 3.8% 정도 오답률 10에서 평균 오답률이 낮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 4의 오답률이 높은 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탑 4의 그 오답률 평균이 올해 6월은 76.1 그런데 수능에서는 80%의 오답률을 자랑하는 것이 세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평균 79.6%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킬러 문제도 수능보다는 소폭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6월과 작년 수능의 탑 10의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면 33번, 31번이 이번 6월에서 오답률이 80%가 넘는 문항이고요. 작년에는 33번, 34번, 32번이 오답률이 80%가 남는 문항이었습니다. 전부 오답률 1, 2위를 차지한 거는 빈칸이죠. 그리고 문항도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에 1위, 작년 수능에 2위, 거의 지금 탑 10의 문항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서 배열 문제가 작년 수능에서는 오답률 5위였는데 3위로 치고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21번 유형이 작년에는 오답률 10위였는데 지금 5위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주제 제목 이쪽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좀 쉽게 내면서 이 함의 추론 문제인 21번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인 작년 수능과 올 6월 달에 오답률의 차이를 베스트 10을 비교를 해보자면 80% 1위를 차지하는 게 올해 6월에 82.4%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2위, 3위로 내려가면서 작년 수능에서는 3위의 오답률이 80.1%였어요. 그런데 올해 6월에 3위의 오답률이 71.5%로 8.6% 정도로 오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수능의 난이도가 쉬워지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금 뭐 4위, 5위, 6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수능에서는 6위까지가 70점대 중반 정도의 오답률을 자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5위, 6위 같은 경우에는 60점대 중반이니까 한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1등급을 변별하는데,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지만 중하위권, 그러니까 2등급을 가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금 비율만 본다면 2등급의 비율이 여기에서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챗 GPT가 예측한 15%보다는 제 예상으로는 조금 더 그 2등급의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1등급의 비율도 4.5%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저는 6%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탑 10에 들어가는 문제의 유형들은 그 순위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작년과 그리고 모의고사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수능 변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미 6월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되었는가에 대한 어려운 이유를 좀 짚어볼 텐데요. 6월인데도 불구하고 N수생이 지금 역대로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한 48만 정도가 요번에 거의 49만에 육박하는 수험생들이 요번 6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그 중에서도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생 뭐 N수생을 다 합해서 96,931명, 전체 응시생의 거의 20%에 육박하는 그러한 지금 N수생들, 졸업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졸업생 수 9만 명 돌파는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재학생들과 이 N수생들을 동시에 변별해야 되고, 당연히 N수생들은 경험이 더 있기 때문에 더욱더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무난한 그런 해석력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컷이 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지금 아직까지도 의치한 계열의 그 상위권 대학들의 이렇게 올인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치한 상위권을 변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위권들을 비롯하여 영어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상위권들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모평은 수능 최상위권을 가르는 리허설의 무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뭐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쉬운 영어는 상위권을 못 가릅니다. 조금만 영어의 난이도가 쉬워져도 1등급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영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내려면 한없게 어렵게 낼 수 있고, 쉽게 내려면 한없게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이 영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상위권 재수생들은 기출, EBS, 시간관리 경험이 이미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한 입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정시 환산에서 영어의 등급이 크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 킬러 유형의 배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석보다는 논리를 판단으로 상위권을 격차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의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면 갈수록 단순한 해결만으로는 고득점이 1등급이 도달할 수가 없죠. 자, 해석을 다 했으니까 답이 뭐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풀이 전략은 지시어나 연결사나 그리고 최근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A, B의 비교 대조 구조를 이용해서 빈칸의 방향성을 잡는 이러한 부분, 즉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판단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필요한 문제풀이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숙지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고 준비를 하면서 뭐 however이라던가 이런 부분, 단순히 대조 역접으로 학생들이 몰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낚여서 학생들이 매력적인 오답, 주제와 완전 반대되는 그런 매력적인 오답을 찍도록 굉장히 여러 요소들에서 아주 치밀하게 낚시성 그러한 구조들을 굉장히 많이 덫을 놓아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AI도 발달을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분석 도구들을 쓰는데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50만에 육박하는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관성으로 풀면 낚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단어, 그럴듯한 선지, 첫 느낌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요거 평가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올해도 분명히 수능에서도 나올 이 함정 A, B의 대조 지시어를 다시 회수하고 역접 이후의 반전 이것이 정답 기준이 되는 이러한 지금 요소들을 굉장히 빈도 있게 좋아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응해 놔야 되냐. 선지보다 먼저 글의 역할과 방향, 근거 문장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잡아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총평을 너무 빠르게 어떠한 핵심만 콱콱콱 찍어서 찍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상위권들만 이 총평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리딩 스킬을 적용해야 될 부분은 적용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찐 노력을 투입을 해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역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후에 그리고 재수 N수생들은 지금 육모 이후에 어떻게 수능을 준비해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을 챙겨라. 제가 영어 강의를 20년을 하고 수능 강의도 20년을 하면서 매해 얘기했습니다. 빈칸에 구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육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지문인 not only but also부터 시작을 해서 nothing beyond라든지 아니면은 neither A or nor B라든지 이러한 구문을 통해서 그 구문을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지만 글에 주제에 접근할 수 있고 답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수능에서 나오는 구문들, 수능 기출에 대한 구문들은 반드시 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긴 문장에 대한 논리적인 압축을 하는 부분이 이 구문이기 때문에 뭐 지금 천일문을 다시 사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수능 최근 3년 동안에 나온 그 기출에서 구문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뽀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1:1 줌 과외 문의는 설명란에 오픈 카카오 채팅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로 문의를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올해 EBS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그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이죠. 에서 나온 어떠한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어휘, 수고, 관용, 어구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뭔가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휘는 속도예요. 독해의 속도예요. 그래서 단어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논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땅도 좋지만 EBS의 핵심어, 지금 생각나는 거는 portion, disproportion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EBS의 핵심어나 EBS 교재에 나오는 어휘를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는 것이 이번 수능 실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 자, 이게 가장 고득점을 맞는데 지금 1등급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전략인데요. 평가원이 낚는 포인트를 숙지하라고 했어요. 평가원이 그 글의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배치를 해놓고 연결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삽입어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삽입어구를 끼워 넣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의 맥을 한번 끊어 놓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학생들을 낚는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덫을 포진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학생 입장에서 혼자서 이거를 분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낚는 포인트들을 반드시 다 숙지를 해야 될 거예요. 대표적인 거로는 지시어라든지 연결사라든지 계속 강조합니다. A, B 대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고난도 문제는 정답보다 먼저 틀리게 만드는 장치가 여러분들이 보여야지만 고득점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가원이 낚는 포인트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원이 좋아하는 A가 아니라 B 구조를 표시하며 풀기 이런 것들, A가 아니라 B 구조는 나레이 법비니까 그것보다는 A, B를 대조하거나 A, B를 비교하는 이러한 구조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10번도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략 3에서 이 평가원의 낚는 포인트들을 숙지를 해서 충분히 이거를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전략을 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을 분석할 때 반드시 내가 본 근거, 실제 근거, 놓친 연결사, 아니면 놓친 평가원의 함정 포인트, 선지의 함정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야 합니다. 오답노트 작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많이 푸는 것보다 평가원이 정답을 가르는 기준을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전략으로는 우리가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 그리고 독해 18번부터 45번까지가 생각보다는 긴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득점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항들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점수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답률 10에서도 보다시피 빈칸, 순서, 삽입 등의 킬러 문제, 여기에 함의 추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킬러 문제에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고득점의 비결입니다. 효율은 집중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27년 대비 6월 모의평가 영어 총평을 해봤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1대1 줌 과외 고3이 아니더라도 고1, 고2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에 오픈 채팅 주소창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